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수진행의 염지연입니다. 오늘은 최윤희, 박준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오르락내리락 극심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대규모 투자 구상을 내놓자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로 모였는데요. 다만 코스닥은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나올 만큼 흔들렸고 현대차와 금융주도 약세를 보이며 시장 전체 체감은 더 차가웠습니다. 오늘 경제S에서는 반도체가 이끈 증시 반등의 의미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변동성, 그리고 향후 국내 증시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윤희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간밤 미증시 이슈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날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건데요. 미국은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이란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불안 속에 전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 넘게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중동 정세가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날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모두 9% 넘게 급등하며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고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도 쉽게 내리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은 당분간 국제유가와 미국의 금리 정책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열풍을 이끌었던 반도체주도 간밤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AI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ADR과 AMD, 인텔,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을 AI 산업의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 이후 나타난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으로 분석하며 AI 투자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주요 금융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정세 악화와 유가 급등이 뉴욕 증시를 흔든 가운데 금리와 AI 반도체주의 향방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박준현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경제 성장률 소식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과 국제금융기구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높이면서 한국은행도 올해 전망치를 추가 상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평균 3%로 집계됐습니다. JP모건은 3.7%, CT은행은 3.5%를 제시했고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의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전망치가 높아진 가장 큰 배경은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첨단 반도체 수요가 강하게 이어진 건데요. 반도체 수출 호재에 힘입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6%로 올렸는데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름철 전기요금 소식입니다.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눈여겨볼 기준은
월 사용량 450kWh입니다. 주택용 저압 가구가 7월과 8월 한 달 동안 450kWh를 사용하면 예상 청구액은 85,740원입니다. 하지만 사용량이 1kWh 늘어난 451kWh가 되면 예상 요금은 92,530원으로 6,790원 증가하게 됩니다. 450kWh를 넘으면 기본 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오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용한 전력 전체에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킬로와트시당 307.3원의 3단계 단가는 450kWh를 초과한 사용량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청구액은 할인과 계약 방식, 검침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용량이 400kWh대 후반에 접근한다면 누적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론 금리 소식입니다. 금융권의 대출 총량 관리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연 5%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아낌 2 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연 5%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15년 만기는 연 5%, 30년 만기는 5.1%, 50년 만기는 5.2%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5차례가 인상됐고 누적 인상폭은 1.25%포인트에 달합니다. 상환 부담도 커졌습니다. 30년 만기로 3억을 빌릴 경우 금리가 연 3.85%에서 5.1% 오르면 월 상환액은 약 140만 원에서 163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총이자 부담도 약 8천만 원 증가합니다.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차이도 줄어든 만큼 실수요자의 대출 금리뿐 아니라 상환 기간과 우대 조건도 함께 비교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수출 호조로 성장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전기요금과 대출금리 부담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의 소비와 자금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7월 14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전날 9% 가까이 급락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도 대외 불확실성 속에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지정적 진장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장중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 보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73% 오른 6,85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장중에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기도 했지만 결국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92% 내린 783.98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우리 시장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수급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약 9,600억 원, 기관은 3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선 반면 외국인은 순매도하며 코스피와 다른 수급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반도체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대 상승을 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고 SK스퀘어와 삼성전자우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날 낙폭이 컸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현대차와 KB금융 등은 하락하며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이 11% 넘게 하락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나란히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코오롱 티슈진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반면 주성 엔지니어링과 PSK는 반도체 장비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날 급락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약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와 다른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의 무역 정책과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불안을 딛고 코스피는 상승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윤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먼저 위닉스입니다. 오늘 위닉스는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장중 20% 넘게 급등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기상청도 당분간 무더위와 강한 비가 반복될 것으로 예보하면서 제습기와 에어컨 등 계절 가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위닉스는 제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생활가전 전문 기업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위닉스의 대표적인 성수기로 꼽히는 만큼 계절가전 판매 증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오늘은 폭염과 장마라는 계절적 이슈가 매수세를 이끌며 주가가 장중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계절가전 관련주는 날씨와 판매량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제품 판매 증가가 3분기 실적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5,110원으로 출발해서 장중에 5,750원을 터치하며 4,67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위닉스 살펴봤습니다. 네, 위닉스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특징주는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코스닥 기업 로킷 헬스케어가 세계 최초 신장재생 인체 임상수술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3분 로킷 헬스케어는 전날보다 19.35% 오른 43,800원에 거래됐습니다. 개장부터 22.75% 치솟기도 했는데요. 전날 애프터마켓에서부터 10%대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아산병원 첨단재생의료 임산연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며 이달부터 세계 최초 신장재생 인체 임상수술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대감에 매수세가 자극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로킷 헬스케어는 지난 5월 말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에 이어 모든 허가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측은 이번 수술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은 이미 미국, 일본, 한국에서 특허 취득을 모두 마쳤다며 이번 임상이 완료되는 대로 첨단재생 치료의 빠른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준현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마지막 특징주는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은 이른바 애국 매수 열풍에 힘입어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14일 오전 9시 20분 기준 한성기업은 전 거래일보다 27.31% 오른 11,840원에 거래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주가 급등의 배경은 실적이 아닌 투자 심리였습니다. 이달부터 코스피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한성기업이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이후 온라인에서는 한성기업이 25년 동안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후원해온 이 기업이란 사실이 재조명됐고 이런 기업은 지켜야 한다는 응원 매수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매수 인증은 물론 제품 구매 인증까지 이어가며 힘을 보탰고
일부 제품은 주문이 몰리면서 배송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가 이 급등이 이 기업의 실적 개선보다 투자 심리와 이 수급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럼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한성기업은 전일보다 2.04% 오른 9,490원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12,000원까지 달성을 했지만 하락해 최종 전일보다 20.11% 내린 11,1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성기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이혜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종목별 이슈에 따라 주가가 크게 엇갈렸는데요. 개별 종목 가운데 한탑과 XINC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한탑입니다. 한탑은 29.9%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1,96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대감입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곡물 유통과 사료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로 꼽혔는데요. 한탑 역시 대표적인 사료 곡물 관련주로 꼽히며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고 결국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XINC입니다. XINC는 29.94%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85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은 최대 주주 변경과 경영권 매각 기대감입니다. 회사는 최근 최대 주주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새로운 투자 유치와 사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매수세가 몰리며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종목은 정책 기대감과 기업의 경영 이슈 주가가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탑은 관세 협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XINC는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경영권 이슈로 각각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뿐 아니라 실제 사업 성과와 향후 공시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빈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IM증권의 투자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 확대로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 재개 방침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의 20%를 통행료 형태로 부과하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78달러 수준까지 급등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4.6%를 넘어섰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의 월러 이사는 뉴욕 기업경제협회 연설에서 통화정책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번 소비자 물가 발표에서 근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까운 시일 내 긴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동 리스크로 유가는 오르고 금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M증권은 지금처럼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미국 물가 지표가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주에는 투자 심리를 좌우할 굵직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예정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이 주목하는 일정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인데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긴축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안정된 결과가 나온다면 금리 부담이 완화되며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2분기 실적 시즌의 시작입니다.
JP 모건 체이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금융기업들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금융주 실적은 미국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질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 계획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IM증권은 특히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AI 관련 설비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적 시즌의 핵심 포인트라고 분석했습니다. IM증권은 현 시점을 한마디로 악재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지켜볼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상승, 금리 부담 등 여러 악재가 동시에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변수들이 당장 글로벌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추가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뀌는 만큼 시장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IM증권은 이러한 악재가 진정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로 미국 국채금리의 안정세를 꼽았습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된다면 투자 심리도 회복되면서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물가 지표와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중동 정세 변화를 차분히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100mm 이상, 중부 내륙에도 30에서 최대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빗줄기가 굵어져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습도가 올라가 더욱 덥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전주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의 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에 성공했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전날 낙폭이 컸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고 시장 전반으로는 종목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하루였지만 시장 안에서도 업종별 희비가 크게 엇갈렸는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외 변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기 흐름,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물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 유가의 움직임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만큼 글로벌 투자 심리의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코스피의 상승은 반도체 대형주가 이끌어낸 반등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시장 전체로 매수세가 확산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만큼 투자자들은 업종별 흐름과 외국인 수급의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다른 업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국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반등이 변동성 장세의 숨고르기에 그칠지 본격적인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윤희 아나운서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폭풍 전야. 시장은 반등했지만 안도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보다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번 반등이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인지 또 급락 이후 나타난 기술적 반등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만큼 당분간은 단기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시장의 흐름과 팬더멘털을 차분히 점검하는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럼 준현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조금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숨은 돌렸지만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등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회복 단계는 놓였다기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식도 아직까지 조금 웃음 짓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모두가 웃음 짓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먹구름 사이로 잠시 햇살이 비쳤지만 시장에는 아직 짙은 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가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었지만 투자 심리 전반을 되살리기에는 아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